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외교,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은 완전히 이 러시아가 권력 투쟁의 어떤 장에 완전히 들어가서 치고받고 서로 간에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외교 안보 라인, 미 의회죠. 하원 위원장이 이제 메카시 의원으로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들을 임명하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되는 외교, 그리고 국방, 또 이 정보, 이 위원장이 임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강경파 아닙니까? 매파. 이 사람들도 완전히 강경파, 매파들이 어디에 대한 강경파?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경 매파들이 임명이 다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임 일성을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 이거 어떡할까요? 이 수도권, 서울까지가 다 뚫렸던 대한민국 영공이 알고 보니까 동부지역, 22사단 지역, 8군단 지역과 3군단 지역도 완전히 다 뚫렸던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인 작년 초에 발생한 일인데 뒤늦게 지금 밝혀졌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화당 강경파 인사들로 교체됐는데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북 정책 강경화가 예상됩니다. 새 회기가 시작된 미 하원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118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새 인물, 강경 인사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공화당은 현지 시각 1월 7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취임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각 위원회에 강경파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신임 위원장이 된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중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회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그동안 김정은 정권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나약하고 효과 없는 것으로 비난하며 힘에 의한 고강도 압박을 요구해온 인물입니다. 신임 군사위원장인 마이클 로저스 의원 역시 최근 북한과 중국의 도발 행보를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인데요. 그는 취임 일성에서 중국은 미국의 우방이 아니며 그들은 우리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며 중국과 북한을 보다 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임 정보위원장이 된 마이크 터너 의원도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을 억제하는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라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북한과 중국의 커넥션에 실질적인 응징을 가해야 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미 하원의 이 같은 강경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2년 임기의 대북, 대중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중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다음 차례는 북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몇 번의 투표 끝에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외교 안보에 중요한 군사, 외교, 정보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아주 강경파들. 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은 불량 정권이다 라고 진작에 규정했던 사람이면서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힘에 의한 고강도 압박을 해야 된다 라고 외교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 또 신임 군사위원장 이 마이클 로저스는 더 강하게 다뤄야 된다. 누구를? 북한과 중국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다뤄야 된다. 그 말은 때릴 땐 때려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위원장으로 임명된 마이크 터너 같은 경우는
이 북한과 중국의 실질적인 응징을 가해야 한다. 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공고히 하는데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 세상에 닿는 일인데 저걸 왜 내버려두냐? 실질적인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교 안보부서의 3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를 그렇게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2기는 보다 강경한 대북, 대중 노선을 걷지 않게 될까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기밀 문서 스캔들에 지금 휩싸여 있죠. 자신이 부통령 하던 시절에 이 기밀 문서들, 그러니까 국제관계 되는 기밀 문서 중에서 거의 1급 비밀까지의 여러 기밀들을 몇 박스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폭로가 된 거고, 그런데 이 폭로가 된 것이 지난 선거 이전에 폭로가 됐는데 FBI에서는 그걸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특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뭐 일절 모르는 일이다, 금시초문이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중간선거 이전에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 해가지고 뭐 FBI가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밀 문서 그거 몇 조가리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더니 여기 지금 몇 박스인데 왜 가만히 있냐, FBI 어디 갔냐, 지금 이러고 있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적인 이슈를 덮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미국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서는 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미국,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아주 직결되는 미국 상황 봤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 보겠습니다. 솔레다르에서 대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집안 싸움으로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 침공군 총사령관을 4번째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는데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르게이 수로비킨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강등하고 그 자리에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임명했다고 BBC 뉴스가 현지 시각 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사령관 교체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러시아는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 출신인 알렉산드르 드브로니코프 상장을 지난 10월 전격 경질하고 수로비킨 대장을 합동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사령관을 갈아치웠습니다. 경질된 수로비킨 대장은 부사령관 직함으로 게라시모프 총사령관을 보좌하게 됐는데요. 러시아는 부사령관에 알렉세이 킴 부총참모장과 올렉 샬루코프 대장도 함께 임명해 수로비킨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총사령관 교체는 총사령관 임명 이후 과도하게 힘을 키워온 수로비킨의 폭주를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로비킨은 합동군 사령관이 된 후 자신의 상관인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푸틴에게 직보를 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상급자들의 분노를 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솔레다르 공세에 바그너 그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매체들은 이번 인사 조치가 수로비킨이 바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지나치게 가까워져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이 교체됨에 따라 바그너 그룹이 주도해 진행하고 있는 솔레다르 공세는 이전보다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수로비킨이 모든 것을 말아먹은 상황에서 남은 책임을 떠안게 된 게라시모프. 앞으로의 몇 달이 그의 인생에 있어 최대의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로비킨 대장이 총사령관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아웃되고, 그 며칠 앞에 라핀 상장이 우리로 치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는데, 라핀 상장은 이 쇼이구 또 게라시모프 이 파벌로 판단되고 있고, 수로비킨은 지금
이제 뭐 BBC 등 해외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수로비킨은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에게 줄 섰다. 그게 이제 라인에 섰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과 푸틴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장을 가지고 있는 옥새를 가지고 있는 이 푸틴 측에서 바그너 그룹의 라인을 하나 잘라내는 이런 차원의 이 인사조치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푸틴과 쇼이구, 게라시모프의 역량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세다면, 권력이 공고하다면 수로비킨에게 그동안 바흐무트에서 거의 뭐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씩 몇 달간 죽어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간 이 러시아군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확 물려가지고 그냥 바로 전역 조치시켜버릴 수 있죠. 바로 그냥 제대시켜버릴 수 있는데, 그 제대를 못 시키고 계급장 그대로 붙여놓고 부사령관에 지금 임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언제든지 또 제기를 상황에 따라서 게라시모프가 아웃되고 다시 또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이 개연성을 남겨두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푸틴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함부로 지금 날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권력 투쟁이 앞으로 더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서방 언론들은 이 게라시모프가 독이 든 성배를 지금 받아서 마시게 되는 거 아닌가. 왜? 솔레다르에서 지금 러시아는 10에서 15만 명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치고 있지만 예비대도 없이 지금 다 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예비대가 들어와서 막아내기 시작하면 이제 러시아가 손해를 보고 패퇴를 할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은 수로비킨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결국 게라시모프가 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게라시모프가 의외로 이런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프리고진의 이 덫에 걸린 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아마 한 달 후쯤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 솔레다르 지금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 그 지역에서 곧 뭐 한 1, 2주 후면 승패가 제대로 극명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누가 이 전국을 주도를 했는가? 수로비킨은 잠시 피신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뭐 내쳐지게 된 건가? 게라시모프는 영전을 하게 된 건가? 아니면은 덫에 걸린 건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뒤에 있는 푸틴과 프리고진의 정치적 역량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러시아는 난장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내에 러시아는 분열되고 무너진다라는 국제정치적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장난감 수준의 북한 무인기가 서해안 일대로 침입해 우리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해안이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수준의 민간 무인기가 자유자재로 북한을 오갔지만 군 당국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업자가 제작한 무인기가 지난해 동해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금강산 일대를 오고 갔으며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금강산을 몇 시간이나 촬영하고 돌아오는 동안 우리 군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MBN이 1월 12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MBN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 민간업자가 만든 무인기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이륙해 북한 금강산까지 왕복으로 2시간 넘게 비행하며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무인기는 금강산까지 왕복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차례 MDL 인근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 12월 말 넘어온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사이즈의 사제 무인기였는데요. 이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군은 이 무인기를 탐지, 추적하기는커녕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 측은 엄청나게 깨끗한 화질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라며 고성에서 이륙한 뒤 금강산을 거쳐 다시 고성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이 비행 과정에서 군의 경고방송이나 사격, 격추조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해 대량으로 띄울 경우 현존하는 대응체계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패한 방공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군, 도대체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비행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날개 위에 뭐 검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아마도 태양광 패널이겠죠. 그래서 뭐 배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항속거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덕지덕지 붙여서 전력을 또 보충을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배터리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요 무인기의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의 재원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논바닥 같은데 논바닥에 갈라져 있는 금이, 이런 금들이 저 정도로 보인다는 것은 뭐 4m, 3m 이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고, 뭐 기껏해야 이 책상 정도, 아무리 커봐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덩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걸 이제 NBA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아마 이 업자가 NBA에 대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나 사실 갔다 왔다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무인기가 찍은 금강산 이미지예요. 금강산 이렇게 찍고 작년 초에 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일인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2시간 걸쳐서 북한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 자, 이 코스는 어떻게 되냐? 강원도 고성군 여기 8군단 22사단 지역이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금강산을 찍고 해금강, 내금강 다 찍고 돌아 나와서 강원도 인제군으로 돌아 나왔다 이거예요. 인제군은 3군단 지역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8군단, 3군단이 각각 다 뚫렸다. 라는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 뭐 여기서 북한도 몰랐으니까 뭐 북한도 뭐 당나라 군대네. 그거야. 걔들 사정이고. 우리는 왜 몰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무인기로 지금 뭐 북한, 때려 부수러 가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몰랐다. 이거는, 여기서 말할 계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몰랐냐?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이 현존 방어 체계가 북한의 항공, 무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은 그 국지방공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이 체계를 건들지 않고 뭐 레이저다 뭐다 자꾸 새로운 거 보여주면서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찬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군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래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또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 뭐 1000배,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 뭐 가지고 100배, 1000배 보복합니까? 기가 차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100배, 1000배의 보복을 하겠다라고 원고를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천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100배, 1000배의 보복을 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군대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 100배, 1000배를 합니까? 못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정말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되고 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말이 그냥 감정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밑에 참모들이 해주는 거죠. 그 참모들 중에서 군사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진짜 군인도 있을 것이고 군인 출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대통령이 신뢰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방공체계 만들어 놓고 또 뭐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타격체계 뭐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편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자신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해오던 건 그대로 해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거 조금 더 이 체계가 군이에요. 국정원 보세요. 국정원. 저 뭐 국정원에 아는 사람 하나 없지만 국정원은 그래도 지난 정권 5년 동안 정말 이 와신 상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면 시켜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그냥 간첩단 잡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엎드려 있었던 것을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군은 뭡니까? 군은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뻥뻥 뚫렸던 거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지금. 정말 이 군을 개혁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군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계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방공 문제를 보고 한 번 더 느낍니다. 외부에서, 정말 외부에서 군을 계획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까지도 군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책임지어야 됩니다. 전역했다면 다시 불러와서라도 연금을 박탈해서라도 책임지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자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